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이번 12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어찌 보면 좀 고급 이제 정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주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 중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어떤 주요 이제 대주제 내에서 이번 차시에서는 그 인텔리전스가 왜 약간 그 지능과 관련돼 있잖아요.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BI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니 OLAP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유형이 있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전체 개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중에서 전문가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부르는 용어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차시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죠. AI의 어떤 잠재적 가치와 잠재적 한계. AI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 AI는 결국 이제 인텔리전트 시스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AI의 상당 부분이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분석을 해가지고 뭘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사 저기 어디야? 저기 미국에 저기 애플에 가장 최신 뭐 핫한 노래 틀어줘. 그렇게 이제 부른다. 명령을 한다. 그러면 얘는 요즘 핫한 노래가 뭔지 얘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 판단 근거가 뭐냐면 요즘 뭐 인기 있는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차트도 있고 실시간 뭐 순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핫한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다 하고 이제 틀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 알려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지도 정보와 커피숍 정보, 그 다음에 거리 정보, 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데이터 분석과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효익, 응용,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시스템, 그 유형별, 요거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 건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신경망이니 그 다음에 뭐 신경망은 이제 그 인간 우리 그 두뇌, 머리, 신경 그 개념과 관련된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유전 알고리즘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기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 인텔리전스 이 세 개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마치 사람과 같이 수행하는 것처럼 지능을 갖춘 것에서 인텔리전트라고 여기는 어떤 기계의 행위죠. 이거는 즉 기계가 인간처럼 뭐 사고하는 과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다 해서 AI 뭐 로봇이다, AI 무슨 뭐 기계다, 소프트웨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AI 로봇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데 뭐 센싱 기술이니 뭐 인식 기술이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데 AI가 잘 뭐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사람과 같이 수행하는 것처럼 지능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기계의 행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100%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마치 사람처럼, 예, 사람과 같이 최대한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을 하자. 예. 뭐 여기 관련된 그래서 이제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AI가 결국 나중에 마치 사람과 같이 수행이 이제 실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 영국의 어떤 그 AI 연구 선구자인 앨런 튜링 이 이야기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남녀와 컴퓨터 양자가 여성이나 남성으로 가정하고 인간 면접자가 누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도록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표준에 근거해서 이제 보면은 상업용 AI 제품에서 구현된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그 기능을 보여주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멉니다. AI 그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낼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 컴퓨터가 이제 어떤 지능형 행동을 보이는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그 테스트가 이제 영국의 AI 연구 이제 선구자인 그 앨런 이제 튜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남녀와 컴퓨터 양자, 남성 또는 여성 이제 이걸 근거해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그걸 알아보는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 이제 자연지능에서 인간에 대한 지능인데, 이 두 개를 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자연지능은 이제 지식 보존 조직 관점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기계다 보니까 영구적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뭐 나이가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실제 이제 우리 그 인간들은 뇌도 이제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거 기억하고 있으면 뭐 안 좋습니다. 잊어먹을 거 잊어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기능에서는 지식의 보존이 영구적이지 못하지만 인공지능 즉 컴퓨터 환경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삭제를 안 하는 이상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을 할 수도 있다. 지식 복제와 배포 어렵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게 어렵죠. 내가 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양궁 잘하죠. 양궁 같은 경우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기 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제 그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에서는 지식이 컴퓨터로 저장되고 쉽게 빠르고 저렴하다. 이제 바로 이제 뭐 카피해서 바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으니까. 예. 지식의 총 비용은 이제 때때로 일관적이지 못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 자연 인간에서는 사람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기계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고, 과정과 지식의 문서화 기능이 인간 자연지능에서는 이제 어렵고 비싸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문서화하려면 뭐 내가 손으로 적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계를 써야 되니까 좀 더 어렵고,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훨씬 더 그게 저렴하고 빠르다. 창의성은 인간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이제 뭐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니까 낮고 독창적이지 못하다. 여전히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인공지능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감각적 경험 사용 이제 직접적이고 풍부하다. 뭐 인공지능은 먼저 해석되어야만 한다. 제한적이다. 그다음 패턴 관련성 인식. 인간은 더 빠르고 설명하기 쉬운데 인공지능은 이제 기계 학습이 대부분 사람만큼 이제 훌륭하지 않다 해서, 기계가 아무리 학습을 한다 해도 사람만큼 똑같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지능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의 지능은 광범위한 범위의 경험을 활용을 하는 반면, 인공지능은 좁고 집중된 안정적인 영역에서만 한다. 즉 인간의 지능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실패도 많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인공지능은 그 활용 범위가 이제 딱 제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을 때 알파고가 계속 이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러 조건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뭐 바둑이다, 뭐 장기다 어떤 특정 그 범위 내에서만 겨루면 인간이 이길 수는 없어요. 이세돌이 한 번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 근데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인간이 이길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 이름도 알죠.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조직이 어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뭐 그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는다 하죠. 그래서 뭐 기업들도 변호사, 뭐 세무사, 법무사,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해서 이분들한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안이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죠. 그러한 형태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사람이죠. 이제 컴퓨터화 되었다 해서 그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그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자,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 활동이 여기 뭐냐면 이 슬라이드에 있지 않고 네 가지 활동은 여기입니다. 지식 획득, 지식 표현, 지식 추론, 지식 전달. 예. 기존의 전문가 사람입니다. 변호사, 의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컴퓨터로 왔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사용하고 요즘 많이 그런 서비스 많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법률 상담 해서 뭐 간단한 것들 여러분들 뭐 법률 상담 올려놓으면 뭐 시간당 뭐 얼마 해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올려놓는 물론 그 답변들은 이제 실제 이 전문가들이 올려놓긴 한데 이게 점점 컴퓨터화 되면은 결국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컴퓨터도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뭐 챗봇 이런 것들 상담할 때 여러 사람들이 물어오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유형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상담 전문가라고 했을 때 상담 전문가가 하던 일을 컴퓨터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에서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응용, 이점,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의 어떤 그런 구조와 뭐 과정이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뭐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그 환자 증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는 이제 뭐 상담 환경, 개발 환경, 상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당연히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개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 지식 엔지니어 전문가든 다 이제 시스템상에 들어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추론 엔진이 결과를 도출한다 해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어넣은 그 정보 데이터를 여기 사용자가 물어보는 어떤 뭐 알고 싶어하는 그 정보죠. 정보 그걸 100% 일치시켜서 알려주는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어떤 어느 정도 추론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환경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컴퓨터로 전문가 시켜를 옮기고 그런 다음 사용자한테 이르는데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해서 먼저 지식 획득은 지식은 전문가나 문서화된 뭐 원천으로부터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 표현은 획득된 이제 지식은 어떤 규칙이나 뭐 어떤 그 프레임으로 조직화되어 가지고 지식 그 베이스로 그 지식 알려주는 그 베이스에서 전자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 추론이 아까 들어간다 했죠. 추론 컴퓨터가 저장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렇게 했지 하고 추론, 인퍼런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토록 프로그래밍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된 전문가의 어떤 그런 식견, 지식을 공고 형태로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준다. 공고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거기에
추론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 아직까지 전문가 시스템 컴퓨터 환경에서는 그 사용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100% 그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혹시 모르는 어떤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추론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공고를 한 공고 형태로 이렇게 그 표현이 공고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의 그 구성 요소를 이제 보시면 지식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엔진이라고 해서 전문가 시스템은 이제 지식 베이스 추론 엔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블랙보드, 뭐 그 다음에 뭐 설명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식 베이스는 사실과 규칙이다. 그다음 추론 엔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지식 베이스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나 과제의 어떤 정형화,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본 요소가 문제 상황과 같은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와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식의 사용을 지시할 규칙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추론 엔진은 인퍼런셜 엔진은 추론과 결과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제공하는 어떤 필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어떤 저장된 지식에 기반을 해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추론 엔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어찌 보면 전문가 시스템의 그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그 외에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기 외에도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있고 블랙보드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그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뭐 사용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여기 그림에 있는 그 있죠. 여기 블랙보드 여기 아까 이야기한 이제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추론 엔진 추론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베이스에서 여기 지식 베이스는 이제 여기 된 부분 여기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전문가 시스템의 이제 구성 요소입니다. 이 블랙보드 작업 공간에 적혀있는데 블랙보드는 이제 입력 데이터로 설정된 어떤 현재 문제에 대한 설명을 챙겨놓은 어떤 작업 그 메모리입니다. 일종의 메모리. 일종의 그 여기 데이터베이스죠. 이거는. 그다음 여기 뭐 공고 활동이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공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ES가 전문가 시스템이 어떤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일종의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브 시스템인데 뭐 보통 설명자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브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이제 뭐 보통 이제 공고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오늘날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어떤 모든 많은 조직에서 이제 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그 응용 혜택과 한계에 있어서 그 다루는 응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기 따라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가지 정도 해서 먼저 해석, 예측, 진단, 설계, 기획, 감시, 디버깅, 뭐 보수, 지도, 통제 이런 10가지의 부분에서 이제 유용하다 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관찰로부터 상황 설명을 이제 추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뭐 분석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그대로입니다. 뭐 주어진 상황에 가능한 결과를 추측한다. 진단은 이제 관찰로부터 시스템 뭐 오작동 이런 것들 추측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고 이제 설계 이제 뭔가 이제 만든다는 거죠. 어떤 그 constraint 이제 그 제약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그 기반 객체를 이제 구성할 때 기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설정하는 거고 이제 감시는 말 그대로 이제 관찰 계획 비교해서 이제 뭐 외적 상황을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알리는 거. 디버깅은 이제 오작동에 대해서 이제 대처 방안 마련하고 보수는
그 준비된 마련된 이제 대처 방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집행하는 거. 뭐 지도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과 진단 아니면 뭐 위에 있는 디버깅 과정 뭐 교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통제는 이제 시스템 형태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제 보수하고 감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그 전문가 시스템이 응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 전문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 혜택 어떤 것이 있냐? 산출과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뭐 희귀한 자원을 확보와 배포, 위험한 환경에서 운영, 지식과 뭐 헬프데스크의 접근 가능성, 신뢰성, 뭐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와 작업하는 능력, 훈련의 제공, 그 외에 의사결정과 그 능력 개선, 의사결정 시간 단축, 고장 시간 단축, 뭐 이렇게 많은 그 이점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뭐 설명하기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산출과 생산성 증가는 이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생산 능력을 증가하도록 하고 각 고객 주문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결국 이제 전문가 시스템도 뒤에 따라오면은 의사 결정을 위한 능력이 개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전문가의 판단을 문제 해결 본성에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그 정확성과 그 능력이 더 개선이 된다. 이제 마찬가지로 산출 생산성, 고객 주문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알 수가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고, 품질 개선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한테 어떤 1년 된 그 조언을 얻어가지고 뭐 에러율 이제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식과 헬프데스크 접근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이제 헬프데스크 직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이거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헬프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조직의 뭐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기들도 어떤 고객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제 응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점을 제공해주고, 신뢰성은 뭐 이제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지식이 시스템 상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뭐 개인이 응대하거나 개인이 판단하는 그러한 정보 경험보다는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뢰적이다. 뭐 훈련 제공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시스템의 어떤 설명 그 기반 설비가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교육 장치와 지식 베이스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의사결정 능력의 개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받은 어떤 그런 정보를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에서도 더 개선을 할 수 있고, 고장 시간은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이제 뭐 기계 오작동 같은 경우 빨리 진단해서 바로 수리 처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단속할 수 있다. 그 다음 심지어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고장 시간 말고도 이제 환자 같은 경우 환자들 이제 그 어떻게 처방할지 그런 것들 이제 할 때도 그 의료 관련된 그 전문가로부터 이런 증세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라. 뭐 그게 이제 시스템화 이제 되어 있으면 환자를 처방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상당히 좀 단축을 해서 이제 뭐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실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응급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바로 뭐 대체라, 저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바로 대체를 해가지고,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저기 치료하는 시간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응급실 들어왔는데 뭐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뭐 이거 보고 뭐 다 하면 이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더 키워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전문가 시스템이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점을 뭐 주고 있지만 전문가 시스템 활용이 또 그 어려운 점도 이제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에는 먼저 어떤 인간의 영역 지식을 전문가 시스템에 이식하는 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간지능과 이제 그 인공지능이죠. 예. 이게 1대1로 100대 100을 똑같이 하기는 한계점이 있죠. 어렵죠. 예, 그 실제 그 인간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시스템상에 다 이식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 있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참 항상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사람과 어떤 기계의 어떤 그 서로 다른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른 그러한 두 종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게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려움이고 한 영역의 전문가가 그의 어떤 전반적인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 인간의 전문가가 어떤 추론 과정을 이제 이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시스템화 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내가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뭐 IT 기술로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 활용의 어떤 불리한 점이 뭐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 시스템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경우고 의사결정 관점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이 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뭐 다른 정보 기술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반복적인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뭐 사람들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대신에 활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종종 이제 외견상으로 이제 지능형 형태를 생성하기 위해서 위에 어떤 그 이면에는 전문가 시스템 이제 퍼지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지 로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이 초기 버전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이 종이 집게 이제 클리피라는 그 초기 형태의 어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뭐 작업 중에 이제 문서 업무용 편지처럼 보일 때 뭐 날짜, 이름, 주소 이런 것도 입력하면 종이 집게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옆에서 바로 알려주는 뭐 그게 이제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뭐 어떤 그 부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네. 자, 이러한 그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는 이제 정보 에이전트, 감시 감독 에이전트, 그 다음에 사용자 또는 이제 개인 에이전트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보 에이전트는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뭐 구매 에이전트나 뭐 쇼핑봇 이제 뭐 채봇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에이전트입니다. 그다음에 감시 감독 에이전트는 보통 이제 예측 에이전트라고도 부릅니다. 예측. 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몇 가지 어떤 항목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뭐 보험회사나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고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좀 감시해야 되는 그런 그 산업에 있는 쪽에서 또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 에이전트 아니면 개인 에이전트는 이제 개인 사용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람 대신 활동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메일 체크해서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정렬하고 뭐 받은 편지함에 높은 값을 갖는 메일이 나타나면 이제 알려주거나 웹상에 입력 양식을 자동으로 이제 채워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사용자 에이전트입니다. 요즘 뭐 웹상에서 우리 뭐 어떤 뭐 그 뭐죠? 그뭐 키워드 검색 뭐 검색할 때 앞에 뭐 몇 자만 찾으면 뒤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 적용돼 가지고 뭐 문법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에이전트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정보 지식 기반으로 사람들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 지능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요소부터 어떤 이익과 어디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한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소프트웨어, 뭐 IT, 뭐 시스템 분석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기업이 IT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뭐 좀 따져봐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작을 해서 시스템 개발, 뭐 생명 주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주 3개 차시에 거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